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도 역시나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하루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먼저 체크할게요.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빅테크들의 하드캐리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4%라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기, 빅테크들의 실적은 좋은데 증시에 영향은 없는 이런 시기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위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연휴를 앞두고 눈치 본 시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지수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바톤을 메타와 아마존이 이어받는 모습이었죠. 자, 후실적 발표로 인해서 10%로 시작한 메타가 장중에는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또 아마존도 후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로 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요.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신다면 여전히 악화 일색이었습니다. 자, 캔자스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21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선행 지표죠. 잠정주택 판매 건수 또한 전달 대비 5.2%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특히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185만 명으로 전주 대비 하락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로 크게 둔화되었지만요. 세부 내용을 좀 본다라면 재고 급감으로 인한 하락이고 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재고 자산의 경우 추후에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둔화폭 대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빅토로 인해서 고삐 풀린 듯한 이러한 상승하는 미국 시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급이 여전히 뚜렷한 개선의 이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갭상승 시작한 국내 증시는요, 현재 시가를 이탈하고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양시장 모두 개인들이 매수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수급을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잠시 진정되는 듯 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이러한 모습의 시장인데요. 며칠째 시장에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이런 통과 소식에 로봇 관련주인 T로보틱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 시간에서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아침 장 초반에 20% 정도 갭을 띄운 다음에 시가를 이탈하면서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시초가에는 상당히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대무벡스 관련주로 따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작 출시 영향으로 위메이드를 대장으로 한 위메이드 그룹주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덕양산업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히터루 관련 섹터에서 삼화전자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후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 흐름은 나타내고 있지만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반등하고 조정 주고 또 계속 연속적으로 조정을 주는 이러한 지수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일 그 미국 GDP 성장률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민간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지역의 제조업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미국에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만 지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연휴가 시작되죠.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FOMC죠. 시장에 큰 돈이 갈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관망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이번에 좀 깁니다. 월요일까지 쉬고 또 다음 주 금요일장도 휴장인데요. FOMC를 앞두고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도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자라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공략해볼 섹터 있을까요? 달달한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는 2차전지 부품주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약간의 반등세가 나올 때 2차전지 소재도 올랐고요. 또 어제는 장비단도 좋았습니다. 부품주에 대해서는 저희 어떤 모멘텀 기반으로 투자 아이디어 챙겨볼까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랠리를 기록을 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대장으로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차전지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세액공제로 인한 보조금 수령이 장비 투자로 확대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차전지 부품주들의 경우에는요, 2차전지 소재나 장비 관련주들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안 좋게 발표되는 가운데서도 현대차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정부와 대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가 바로 2차전지죠. 대내적 여건이 좋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된 산업 내에서 저평가된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전지 sek터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러한 2차전지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부품주 오늘 오후장 공략 섹터입니다. 다른 소부장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투자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AFW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마찰 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리튬이온 2차전지 부품 중에 하나인 음극 마찰 용접 단자와 금속 가공업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00%죠. 음극 마찰 용접 단자는. 그래서 독점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최근에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정부 보조금을 합쳐서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동사가 이러한 벤더사를 통해서 폭스바겐 배터리에 탑재되는 이러한 부품을 조달한다는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와 같은 이러한 신산업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AF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시세가 들어온 종목이고요. 일단 1차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2차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고,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고 또 상한가 갔다 밀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짧게 보신다라면 5,000원 라인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조금 더 아래 분할 매수 접근하시라고 4,3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6,4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한가도 갔고 또 최근에 5일선 타고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AFW 오늘의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6,400원이고 5,000원대 지지 여부 체크하자라는 전략도 말씀 주셨습니다. AS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인탑스입니다. 자, 최근에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늘도 26%라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린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자, 인탑스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목표가도 돌파했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추천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왔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실내 배달 로봇이 상용화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지 라인을 보신다면 이 자리입니다. 차트에서는 33,0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탑스 AS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음 종목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6%라는 시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강했다가 시장이 눌리면서 함께 조정받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현대무벡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죠. 그동안 로봇 관련주들 좀 많이 쉬었죠, 그죠? 일단은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정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시장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요 3,8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재매수 관점 이용하고요. 왜 이렇게 지지 라인을 최근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한 폭 더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입니다. 다음 종목은 TMC예요. 이 종목도 3월 말에 말씀 주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어떤 대응해 볼까요? 네, TMC 같은 경우에는 AS를 제가 좀 자주 하고 있죠.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인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자리가 바로 이 37,500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7,500원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MC 37,500원 지지 라인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4월 24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이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슈팅이 나와주는 자리거든요. 현재 6,2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대응해 볼까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추천을 드려서 3거래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던 정말 빠르고 짧게 빠르고 크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곡물 관련주들 시장에서 이제 시세를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일사료는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AS 해드릴 때마다 그리고 추천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라인이 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5,500원 라인입니다. 정확하게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5,500원을 지켜주면서 양봉을 켜내고 또 음봉을 켜내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빠르게 더 줄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5,500을 이탈한다라면 한 번 더 쉬었다 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사료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500원 지지 라인 기준으로 매도할지 매수할지 계속해서 투트랙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AS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